자, 7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폐업 비용보다 가장 타격은 대부분 저리로 수천에서 수억 소상공인 대출을 받고 있는데, 폐업하면 기한 이익 상실로 바로 대출을 갚아야 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글입니다. 요즘에 자영업자분들이 힘든 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매출도 떨어지고 경영이 힘드니까 가게 폐업하려고 하는데, 폐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폐업한다는 건 뭐예요? 망한다는 거잖아요. 망하니까 폐업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가게가 굉장히 많아요. 가게를 정리하고 싶은데, 일단 가게를 정리하려면 인수할 예산이 필요한데 인수하겠다 나온 사람도 없고, 거기다가 가게를 폐업했을 경우 가게 인테리어 한 거 있죠, 그런 것들 원상복구 해야 되거든요. 건물주가 네가 들어올 때 이거 다 세팅한 거니까 나갈 때 다 치우고 나가라, 그 인테리어 한 거 다 벗기고 나가라,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 돈 주고 업자 불러가지고 그 원상복구 시켜주고 나가야 돼요. 돈도 없는데. 거기다가 내가 자영업하면 대출 받는 거 있죠, 이거 다 갚아야 됩니다. 아니면 일시생활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무슨 수로 갚냐 말이에요. 나이 먹고 할 줄 아는 건 장사밖에 없는데, 이제 와서 어디 가서 일을 해서 어떻게 갚냐 말입니다. 이게 가장 힘들죠. 그래서 요즘에 자영업자분들 보면 장사하지 말라고 합니다. 잘 되는 곳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제가 봐도 그래요. 뭐 자영업자분들 중에 대출 안 받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다 대출합니다 이게. 왜냐면 창업비용 많이 드니까. 가진 돈 가지고 충분히 창업할 수 있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잘 되면 다행이겠지. 잘 되면. 잘 돼가지고 내가 투자한 돈까지 다 희소하고 뭐 이득 보면 다행이겠지만, 우리나라 자영업이 잠깐 잘 될 수 있는데, 잠깐 이제 가게 기업해서 몇 달 동안 잘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이유가 잘 안 되죠. 이게 그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수입이 쭉 유지되는 경우가 많잖아 이게. 왜냐, 내가 잘 되면 또 경쟁 업체 생깁니다 이게. 그리고 잠깐 잘 되는 거 있어도 쭉 잘 되는 경우가 많잖아 이게. 거기다 이제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고 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다 보니까 가성비를 따지는 곳이 많이 생겼어요. 가성비. 그래서 가격이 좀 웬만큼 비싸면 안 사 먹어요 이게. 맛이 있어도. 그리고 요즘에 장사 잘 되는 거 보면 대부분 가성비를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저가형 커피, 무한 돼지고기 리필집, 아니면 한식 뷔페 뭐 이런 겁니다. 가격이 저렴한데 많이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것은 또 마진율이 적어요. 사람 많은데 막상 차 태고 포 태고 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아무튼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그 누구보다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자영업 하는 분들 보면 걱정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자영업 하겠다고 이제 나오는 분들 보면 저 가게는 얼마나 갈까. 뭐 자영업 해도 특별한 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뻔한 겁니다. 아무튼 지금 시기에 자영업은 안 좋으니까, 현직 자영업자도 말리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호형님. 구독한 지 몇 달 안 되었지만 많은 말씀 챙겨보려고 하는 현직 2군융권 채권관리 담당자입니다. 작년 가을쯤부터 개인회생 신용회복 신청이 급증했는데 90% 이상이 개인사업자입니다. 새출발 기금 시청도 급증하였고 20년 넘게 거래했던 식장사장님도 폐업하고 회생 신청하고 난리입니다. 젊은 애들은 신용카드 몰아서 긁어쓰고 신용점수 적당할 때 신용대출 끌어쓴 다음 신용회복 시청합니다.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정책입니까? 이제는 오히려 신용회복은 그나마 착한 채무자라고 생각하고 개인회생은
법원 명령인의 마음 아프면서 원금 80% 넘게 탕감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정말 나쁜 악성 채무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수 있겠지만 나이 먹고 신용거래 없이 현금으로만 살다가 가려고 하는 버러지들이 많습니다. 채무는 상속 포기하지 않는 이상 끝까지 따라가는 걸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군용권이면 뭐 새마을금고, 뭐 신협, 농협 이런 거겠네요. 채권 관리라고 하면 추심도 아시겠네요. 아니면 대출 관련. 보통 은행 가면 두 가지가 있죠. 은행 가면 예적금 담당하신 분이 있고, 좌측에 보면 이제 대출이나 이제 채권 담당하신 분. 채권이라고 하시지만 이분이 담당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그거예요. 이제 빚 못 갚는 분들, 대출 받았는데 대출 제때 못 갚는 분들 연락하는 거, 압박을 주는 거, 뭐 그런 거겠죠. 아니면 상담을 한다거나 그런 일을 하는데, 생각보다 빚 못 갚는 사람들도 많고, 빚을 못 갚으니까 못 살겠다고 개인회생 하는 사람들이 많죠. 대부분이 개인사업자, 그럼 자영업자네. 자영업자. 자영업이 망하면 진짜 좀 골로 가요. 이게 이 댓글 다신 분도 이제 아시겠네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상담할 때 각종 자료 같은 거 볼 거 아니에요. 서류 같은 거 봤을 때 이분이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이런 거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분이 하는 일도 멘탈 많이 상하겠는데.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좀 벼랑 끝에 있는 분들 많이 상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밑에 보니까 젊은 애들은 신용카드 몰아서 긁어쓰고 신용정수 적당할 때 신용대출 끌어쓴 다음 신용예보 신청한다고요? 놔두시죠. 근데 저런 사람들은요, 저기 살다 끝납니다. 어차피 저런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에 아무런 기여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없어도 되는 사람. 예. 신용예보 신청해서 많이 된다 하더라도 또 할 겁니다. 저런 사람들 또 해요. 왜냐하면 한번 맛을 봤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댓글 다시면 아실 거예요. 자기가 빚이 진 거를 스스로 갚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저게 또 발들입니다. 무조건 발들입니다. 이 말 공감하실 거예요. 이 댓글 다신 분은. 만약에 자기가 신용카드 써가지고 신용카드 대금이 나왔어. 카드 빚이 졌는데 자기가 스스로 갚아본 적 없이 신용회복 신청한다. 그럼 저 사람이 또 카드 리보깅 안 할까요? 무조건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빚을 스스로 탕감한 적이 없는, 자기가 스스로 빚을 갚아본 적이 없는, 해결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또 빚이 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냐 하면, 이제 도박 중독자가 도박으로 돈 날려먹어도 또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저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내구적 아닙니다. 이 댓글 다신 분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보면 이 사람은 좀 상태가 안 좋다는 거 아실 거예요. 저러다 골로 갈 것 같은데 골로 갈 겁니다. 신용회복해도 또 카드 손댈 겁니다. 분명히 상담하는데 사람 안 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 명령이니 마음 아프면서 80% 넘게 탕감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거예요. 뭐냐면, 개인회생을 해주는 요건 중에 하나가 보면 이제 책임진 식구가 있냐 없냐. 보통 저런 분들, 자영업자분들은 집안 가장의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자빠지면 남은 가족들까지 자빠지는 거예요. 이게. 저는 개인회생 제도를 안 좋게 생각합니다. 이 댓글 다신 분도 안 좋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빚져놓고 자기가 못 갚으니까 탕감 받겠다는 거잖아. 자기가 돈 다 써놓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빌려갈 땐 자신감 있게 빌려가다가 막상 자기들이 핀치에 몰리니까 못 갚겠다고 깎아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법원한테는 정말 사정사정 하면서 막상 채권자한테는 사정사정 안 하잖아요. 이게. 나 이 법이 좀 웃긴 게 그런 거예요. 왜 법원이 자기들 마음대로 개인들이 빈짓을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원이 개인적인 사정도 모르고 그냥 서류상으로 판단해가지고 왜 깎아준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어요. 저는 채무자 중에 가정 있는 분들이 많아요. 가정 있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런 빚 때문에 만약에 이제 고통받고 살면 남은 가족들 미래까지 같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갱생 차원에서 아마 해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게 제가 알기로는 딸린 식구가 많아야 될 거예요. 집안 가장이고 하니까 네가 무너지면 남은 가족들까지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너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빚 좀 깎아줄 테니 이거 갚아가지고 새 출발해라,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아. 근데 저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뭐 개인회생 모르겠지만 저 신용 회복하는 사람들은요 안 바뀝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빚을 스스로 갚아온 적이 없는 사람은요 또 합니다. 또 해요. 또 해. 근데 한 번 어떻게 해주겠지. 근데 두 번, 세 번 해줄까요 과연? 한 번 어떻게 봐주겠지만 두 번, 세 번 안 봐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빚을 져놓고 못 갚고 나물러라 하는 사람은요 이미 그 사람들은 회생 불능입니다. 님도 그 생각 들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나중에 또 한다. 또 해가지고 똑같은 신청을 하지만 그때는 받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골로 간다. 그러니까 빚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들이 많구나. 그러니까 한 번은 봐주도 두 번은 봐주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저런 사람들은 열심히 살지도 않을 뿐더러 남한테 도움은 안 됩니다. 국가에 도움도 안 되고. 그리고 채무 때문에 계속 고통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빚져놓고 안 갚고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자신들이 갚지도 못할 빚은 절대 지지 말고요. 아시겠죠? 아무도 댓글 다시면 고생하시고 앞으로 그런 사람들은 도움 안 된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